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 금요일.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7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장 마감 후에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는 지옥 같은 끔찍한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중에는 시세판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종합지수가 하루에 150포인트 이상 깨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고요. 1700포인트가 그렇게 쉽게 깨지나요? 자,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을 정도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이드카에다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어, 일시 거래 중단 긴급 조치죠. 이런 것도 발동될 정도였었습니다. 웬만하면 10% 이상, 심지어는 20% 이상 폭락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증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미국 증시, 그것도 다우지수가 간밤에 무려 10% 가깝게 폭락에 또 폭락하는 그런 사태. 또 일본 증시도 더불어서 동반 폭락을 하는 등. 자,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가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극한 장면이죠. 이런 것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나마 막판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플러스가 나오게 됐고, 그 중에 네페스도 있고요. RFHIC 같은 최근에 강조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현재 극단적인 그런 그 정책을 내놔서 그런 것이죠. 대규모 유동성 공급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양쪽 완화죠. 양쪽 완화를 재개한다는 그런 뜻이 돼서 상당히 큰 호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반전될 것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즉 미국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책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되죠.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코로나에서 발단이 됐고 이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크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해서 너무 낙관은 금물이고 상황에 따라 크게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현재 각오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현재까지 잘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약간 반등 나왔다고 해서 판다든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선 먼저 차트 설명을 할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차트 두 개가 나가고 있죠. 위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자, 떨어지는 모습은 같죠. 현재 폭락은 같은 폭락인데요. 이 폭락의 양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폭락 기간이 다르죠. 미국 증시는 지난 3주 전 2월 24일부터 3주에 걸쳐서 현재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앞서 2월 18일부터 폭락을 했고요. 4주간에 걸쳐서 폭락을 했습니다. 자, 폭락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락폭입니다. 미국 증시는 26.7%, 그 큰 안정적인 다우지수가 무려 26.7%, 3주간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크게 폭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폭락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락폭이 21% 정도입니다. 막판에 호재로 약간 낙폭이 줄긴 했어도 막판 최저점 기준으로도 폭락폭이 미국 다우지수 폭락폭보다 작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글로벌 공통의 금융 위기에 의해서 선진국 시장이나 또 신흥국 시장이나 동반 하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신흥국 시장, EM 마켓, 이머징 마켓 시장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폭락을 한다는 거죠. 다우지수가 27% 정도 하락을 했다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폭락폭은 보통은 35%, 심지어 40%더 나가서 반토막 될 수도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보다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덜 떨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폭이 미국보다 작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초대 규모의 매물을 일반 개인들이 받아줬다는 측면에서 그 비싼 가격에 받아줬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밥이 됐다든가 봉이 됐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얘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거죠. 현재 아무리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우량주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소개시켜 드린 바 있었죠. 그것도 현금이 되신 분들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 터지고 또 현재 차트상 음봉 차트가 나왔었죠. 수급상 보면 외국인도 기관도 대규모로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다고 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매도 신호가 이미 나온 거고요. 그 관점은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 위험이 다시 한번 시장을 강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적절한 저점에서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저점은 현재 5일선 정도에 걸쳐 있는 주가 대략 7,000원 내지 7,200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현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00이 EX라고 하는 종목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덱스와 관련된 트레이딩 관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외국인도 기관도 현재 있는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기 관점에서 코덱스 2000을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중기 보유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최소한 긍정적인 어떤 신호, 개진될 수 있는 현재 그 완화되는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현재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이죠. 이탈리아 난립니다. 이미 확진자가 15,000명 넘었고요. 아마 주말을 끼고 거의 2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또 프랑스, 스위스, 독일까지 위험하다고 하죠.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것이 미국까지 넘어가서 유행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통제 불가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분 나쁜 문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또 한번 전 세계 증시 이 상태에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할 가능성, 그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정책 효과도 있지만 이 위험성이 더 커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태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하거나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여전히 크게 개선된 게 없죠. 수급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무려 1조 1650억 원이나 매도를 했다는 건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어요. 이번 주 한 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월요일 1조 3천억 그 위에 쭉 매도를 하면서 오늘까지 그 닷새 후 거래일 동안 5조 1천억 정도를
이 정도면 일주일간 매도한 것 치고는 아마 초유의 매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했던 것은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2월 24일부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그 3주간에 걸쳐서 그것을 저는 악마의 3주간, 악마의 폭락 3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악마의 구간 동안 무려 외국인들이 11조 3천억 원이라는 매도를 하죠. 이것은 대단히 불리한 그런 수급 구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불리한 수급 구도이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계속 이런 대규모의 매도가 나올 공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환율도 불안하죠. 현재 장중 최고점을, 전 고점 1223원까지를 돌파해서 1225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나마 뒤에서 약간, 그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12원, 80전이나 올라가서, 1220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 시장이 불안하죠. 특히 환율이 치솟아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주식 현물을 내다 판 그 자금이 원화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환전된다는 얘기가 되고, 환전된다는 얘기는 굿바이 코리아 된다는 것이죠.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한국을 떠난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데서 경계와 약간의 걱정과 그와 관련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현재 상황은 우울한 상황은 뭐 그전부터 그래왔듯이 현재도 진행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조금씩 그래도 현재 그 우리가 비벼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언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 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급과 관련돼서, 자, 외국인들이 현물 쪽은 매도했지만 그래도 그 3주간, 악마의 3주 기간 동안 선물 쪽은 12,000계약이나 순매수했고요. 오늘 하루만 따진다 하더라도 10,000계약 넘게 순매수,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 사실은 지수가 올라간 쪽으로 베팅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매도했던 것을 걷어들이는 청산 개념의 환매수를 했다는 개념이 맞을 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도움이 돼요. 시장이 일방적으로만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장에 진정될 수 있음을 엿보고 현재 포지션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또 기관들이 연이틀 순매수했는데 규모가 제법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5,800억 원이나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을 보게 되면 연이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날 2,700억, 오늘 5,8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기관 중에 가장 큰 매수를 했던 그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5,700억 원이나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연기금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기금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오늘까지죠. 매수한 걸 보면 연기금, 밑에 나머지 연기금 보면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요. 2조 3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제 상황을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를 보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매수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주로 1조 4천억 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들 보험도 순매수했고요. 또 기타 법인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개인들의 규모에 못 미치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매물들을 웬만큼 받아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율과 관련돼서인데요. 환율을 짧게 보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환율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10년 전, 12년 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당시에 있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한때
1600원 근처로까지 치솟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는 건데,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현재 환율의 현재 모습은 그전에 고점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환율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국내 달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확실치 않으나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국 증시 폭락하고 우리 증시도 폭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지만 환율 시장만큼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하는 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앞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종 네페스 같은 종목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강조드렸던 5G와 관련돼서 RFHIC 같은 종목도 이런 상태에서 거의 안 빠지고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현재 상황이 코로나 문제가 해소되거나 최소한 완화되면서 풀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치료제 개발과 그 보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좀 걸릴 모양이죠. 한 4월달 정도에 이제 나올 모양이다. 그래서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은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WHO에서도 현재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국가가 중국도 중국이지만 한국이죠. 한국을 보면 분명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이.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그리고 호주에 갔던 세계적인 뭡니까 헐리우드 스타 톰 행크스도 확진자가 됐다고 하죠.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현재 확진자인데요. 지금 확진자이긴 하지만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감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얼마 전 메디켈이 전 인류의 70%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한 감기 일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한참 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내용을 겪어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 효과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 문제가 워낙 현재 시장을 크게 강타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감춰져 있거나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맞춤형으로 계속 조정을 거치고 해서 충분한 그 정책의 효과가 유도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건 발현되지는 못할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정책 효과가 상당히 크게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수습 이후에 실질적인 그것도 상당히 큰 가시적 성과가 가시화된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도 ECB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또 초대규모로 심지어는 미국이 양쪽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꺼낼 정도로 양쪽 완화를 할 때는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 긴축까지도 했고 또 현재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상태에 그냥 멈춰져 있거든요. 근데 양쪽 완화는 다시 한번 꺼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침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던 양쪽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낼 정도로 또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TLTRO 선택적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그것을 재가동을 검토할 정도로 또 현재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만 그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할 정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ECB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것은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것이고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나 빛이 보이면 수습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맞춰서 아마 금리를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럴 정도로 극단의 대책을 현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나오질 않고 있죠. 시기적으로 또 적당하지도 않고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비경제적 요인, 사실 코로나 이 문제는 비경제 요인에 의해서 생긴 일종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현재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인데요. 이것에 의한 충격이 사실은 크긴 크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경제적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손상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내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순간적으로 충격이 있었던 만큼 그 회복될 때에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을 그전에 드렸던 그대로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진단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세계 그 신용평가 기관 피치에서 진단을 해준 겁니다.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죠. 노동 부족 문제나 감염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고도화된 반도체 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또 현재 중국의 수요도 늘고 해서 또 약간 공급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수급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디램, 특히 서브형 디램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망은 현재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 3분기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3년 내지 5년 후에는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를 추월한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하는 것에서도 그 일단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수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증시가 빠른 속도로 급냉함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묵혀왔었던 문제 중에 문제, 자산 버블 문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된 측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만 하더라도 현재 PBR 수준이 0.8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0.8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한 폭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꽤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무서워할 때는 상당폭 지나가서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